서울 마이스 미래인재 아카데미. 하지만 제가 이제 뭐 개요 수업을 하는 담당자로서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마이스의 M은 미팅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I는 뭐 인센티브 투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예전에 한 5년 전인가요? 그 중국 어떤 회사에서 인천에 와가지고 주차장까지 다 막고 치맥 파티를 한 뉴스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게 이제 인센티브 투어 개념인데, 소위 말하는 뭐 어떤 그 네트워킹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에서 영업 실적이 우수한 뭐 사원들한테 뭐 해외여행 혜택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럴 때 이제 주로 인센티브 투어로 많이 하고요. 아니면 뭐 직원들 뭐 격려 차원에서 뭐 약간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고 이런 자리보다는 조금 더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뭐 이런 자리로 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기획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C는 컨벤션, 뭐 컨그레스 이런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마이스 산업을 얘기할 때 뭐 많이들 얘기하는 뭐 국제 회의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E는 뭐 익시비션, 뭐 이벤트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많이 가죠. 오히려 익시비션이나 이벤트 같은 게 저희한테 더 친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취업 박람회라든지 뭐 그 여행사에서는 뭐 내 나라 여행 박람회라든지 이런 박람회들 다 익시비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오픈을 하는 박람회고 뭐 B2B 박람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기술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기술을 사가는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 바이어들이 오는 그런 박람회 종류도 있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축제 같은 거, 지역 축제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뭐 축제들 많이 하고 뭐 요새 많이 가는 뭐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도 크게 보면은 마이스 산업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그러니까 즉 마이스에 있는 PCO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이제 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저희 회사에 국한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 담당자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좌측 첫 번째는 기획 및 예산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할 건지, 뭐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 전반적으로 이런 기획을 하는 거고, 이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뭐 예산을 짜겠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게 가운데 참가자 연사 관리 굉장히 많이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등록 같은 거 받는 거죠. 신청 접수 받고 그 다음에 뭐 연사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사분들 초청을 해드리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고, 실제로 참가자와 연사가 저희가 컨택을 해서 현장에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케어를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뭐 항공권을 발권해주고 숙박을 예약해주고 투어가 필요하면 투어도 해주고, 연사가 발표를 할 거면 발표 자료도 미리 받고, 그다음에 연사료 같은 것도 지급해주고, 이런 게 이제 연사 업무들이고, 그다음에 참가자 업무 같은 건 뭐 등록 받고, 그다음에 등록 보통 어딘가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등록 기념품 같은 거 주잖아요. 뭐 가방이나 뭐 프로그램북이나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조성은 뭐 쉽게 얘기하면 코엑스나 뭐 이런데 호텔들 이런 데서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잖아요. 그런 행사, 어떤 행사, 우리 행사하고 맞는 행사 장소가 어딘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 어떤 방을 어떤 세션장으로 쓸 건지, 그리고 뭐 어떤 방은 뭐 우리의 부대 사무실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행사장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 홍보는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비공식 행사일 수 있잖아요. 비공개 행사. 이런 거는 홍보 사실 필요 없겠죠. 근데 엄청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 중에 그 MBN Y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Y 포럼이라는 게 매년 2월에 하는데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등록비도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대국민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라인 홍보는 뭐 주로 홈페이지에다가 정보를 올린다든지 모바일 앱에다가 올린다든지
뭐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이메일 같은 거, 뭐 소위 말하는 스팸일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도 많이 뿌려드린다든지, 그러면 오프라인 홍보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저희 스크린도어 같은 거 보면은 그 스크린도어 사이에 광고물 같은 거 붙죠. 그런 거 아니면 뭐 행사장 근처, 예를 들어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 인근에 육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육교에다가 또 현수막을 답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도 차 타고 가다 보면 육교 같은데 뭐 무슨 박람회 이런 거 막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홍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대, 사교 행사, 전시 이런 것들도 하는데, 뭐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자회담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교 행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만찬이나 오찬 행사. 그래서 만찬 같은 거를 하려면은 뭐 음식 종류, 그 다음에 뭐 공연 종류, 와인 종류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다 고르거든요. 그런 업무들도 같이 하고, 전시 같은 것도 작게 하기도 합니다. 컨퍼런스랑 콩그레스가 이루어지면서 전시도 동시에 같이 해요. 주로 예를 들면 의학학술대회예요. 어떤 학술대회인데, 그 학술대회 아마 운영요원 많이 해보셔서 아실 텐데, 의학학술대회에서는 주로 전시 부스로 들어온 업체들이 제약회사들입니다. 네. 제약회사들이 본인들의 약이나 기기들, 그 의학기기들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시 부스를 예쁘게 꾸며놓고 거기 타겟팅 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전시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현장이나 사업 관리는 뭐 당연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사업 관리 같은 거는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매년 개최될 것 같은 행사면은 올해 했던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리를 잘 해놔야 내년에 또 그거를 참고해서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사후 관리도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행사의 홈페이지를 좀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색도 좀 더 알록달록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와봤어요. 홈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말하고 싶은 마음을 되게 이 그림이 잘 표현해놨더라고요. 어떤 전문가가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행사의 홈페이지라는 거는 수많은 논의 과정, 그다음에 의사결정들, 정책들, 정보들을 한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모은 곳이 행사 홈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이스 산업을 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 행사 홈페이지를 한번 시간 날 때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말 그대로 옥석을 가려서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문 표현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든지 주의 이런 거는 뭐 사전에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영어로 뭐라고 하지? 잘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컨퍼런스 홈페이지 가보면 그런 고급스럽고 그렇지만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영문 표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시간표를 디자인을 해놨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준비한 홈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구성해놨는지를 한번 보면서 저희 업계를 이해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C캠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분비 학회 학술대회라는 거예요. 내분비 학회는 뭐 간단하게만 말하면 신체에 호르몬이 나오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저도 배웠습니다. 클라이언트한테. 호르몬이 나오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내분비 질환은 당뇨예요. 네, 당뇨. 그 다음에 아니 뭐 갑상선쪽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학회를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게 메인 페이지예요.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면은 사실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정보들을 많이 넣어놨겠죠. 이 앞에다가.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위에는 메뉴를 저희가 지금 넣어놨어요. 행사명 C캠 2019 올해 4월에 한 행사입니다.
했고 그 옆에는 C캠, C캠 2019, 프로그램, Call for Abstract, 그다음에 Participation, 그다음에 General Information, News and Gallery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걸 이제 누르면 메뉴로 한 개씩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 상단에는 C캠 2019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이걸 키 비주얼이라고 부르는데 행사에 쓰임이 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다 뭐 프로그램 표지도 만들고 뭐 기념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행사 현수막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아저씨들 4명 있죠? 요게 이제 이분들이 플래너리 스피커들, 기조연사들. 딱 저희는 전혀 모르겠는 아저씨지만 그 내분비학 의사들이 보면 아니 이 사람이 온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 가야지. 이렇게 그 매력적으로 끌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그 아래가 이제 What's New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들 이제 저희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우리 뭐 뉴스레터 발간됐음, 뭐 올렸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지를 해주는 거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버튼들 그걸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아래에는 티데이트 주로 마감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해요. 등록 마감일, 뭐 초록 마감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D-Day 이건 행사 끝나고 제가 캡처하기 때문에 D-Day 0일이에요. 이제 D-Day가 날마다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대한내분비학회 홈페이지와 대한내분비학회에서 발간하는 그 저널에 대한 링크가 걸려있고 그 아래 이 아래 이건 뭔 거 같으세요? 협찬. 네 맞아요. 후원사 그러면은 돈을 제일 많이 낸 데가 어딜까요? MSD. 네 플래티넘이 돈을 제일 많이 낸 후원사겠죠. 가장 앞에다가 놔주는데 조금 요거는 사실 저도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 어떤 학회에서는 로고 크기도 더 크게 넣어줘요. 플래티넘은 한 줄에 4개씩 넣어주고 실버는 한 줄에 20개씩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같은 플래티넘 내에서도 MSD가 돈을 가장 많이 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로고들이 알파벳 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 5천만씩 냈다. 그러면은 사실 업체 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5천만 원이나 내고 여기에 왔는데 왜 우리 이름이 3번째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미묘하게 어떤 회사가 500만 원이나 더 냈으면 5천만 원 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후원금을 관리하진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몰라요. 근데 내분비 학회에서 이 순서대로 넣어달라고 그냥 해서 이 순서대로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후원사들이 주로 하단에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키 비주얼인데요. 저희의 그 C캠이라는 행사명 자체에 그 S가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서울을 나타내는 키 비주얼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저 하얀색 이제 좌측 위에 있는 저게 이제 남대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 중간에 남산타워가 있죠. 뭐 이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정말 이 작업만 거의 2달을 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지금 야망이 많으셔가지고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럼 옆에다 이것도 넣자, 옆에다 저것도 넣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동그란 원이었다가 반원으로 했다가 뭐 늘렸다가 줄였다가 난리가 이제 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건데 뭐 이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일단은 내분비학이라는 것 자체가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렇게 인간의 그 연대기 같은 걸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넣었고 태아 때부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기도 꼭 표현해달라 그러셔서 넣었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요 호르몬이 나오는 장기예요. 장기들.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장기별로 전공 선생님들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부신이다. 그럼 부신 선생님은 부신 선생님만 연구해요. 근데 내분비 학회 내가 학술대에 처음에 왔는데 다른 아이콘들은 다른데 부신 아이콘이 없어. 그럼 또 언짢으시기 때문에 또 공평하게 이걸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키비주얼은 많지 않은데
뭐 그리고 또 실제로 막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할 때 선생님들이 전공 서적을 캡처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단순화할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 이게 사실 전공 서적이 아니라 어떤 그냥 아이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저기 왼쪽 끝에 뼈 옆에 저거 보이시죠? 무슨 물 새어나오는 것 같은 거. 사실 저기 없었어요. 근데 뼈 옆에 반드시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근육을 억지로 이제 넣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또 제가 또 디자이너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 디자이너님은 한숨 많이 쉬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은 아이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림이 되는 거다. 스케치가 되는 거다. 저도 아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셔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들게 탄생을 했던 그림이고요. 천만다행히도 제가 2020 시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기로 하셨습니다. 올해 2달을 벌었어요, 제가. 네. 색깔만, 배경 색깔만 바꿔서. 네. 이렇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Call for Abstract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논문 낸다, 뭐 초록 낸다, 무슨 논문이 발표됐다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다. Abstract이 초록이니까 초록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을 제출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초록을 제출해서 이제 심사를 받는 거라서 초록을 많이 이제 제출을 받으시면 받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 제출하는 방법이 쉬워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초록을 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는 그게 곧 어떤 학술 대회의 인지도, 그 명성, 우리는 초록이 막 몇백 편씩 들어와 이런 게 이제 선생님들의 자부심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등록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학술 대회는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등록이 또 쉬워야 많은 참가자들이 돈을 손쉽게 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외국인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객실 예약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아래 룸 레저베이션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인바이티드 스피커들을 넣어놨어요. 학술대회는 특히나 연사같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하는지 내가 어떤 강의를 듣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걸 이제 넣어놨고 아래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키데이트랑 이데이랑 주요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목차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남의 행사 하나를 그냥 지루하게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이스 학술대회 혹은 하나의 행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행사 개요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러니까 대한내분비학회에 대한 히스토리와 이 학술대회에 대한 히스토리를 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related events라고 해서 뭐 서울에서도 이런 게 열린다면 미국에서도 열릴 거고 뭐 중국, 일본에서도 열릴 거잖아요. 이제 서로 홍보 교류를 해줘요. 그래서 올해 6월에는 일본에서 열린대. 그러면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일본 너네 홈페이지에도 우리 시캠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페이지를 저희가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는 AUC 2020이라고 해서 차기 대회 홍보 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이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행사고요. 그 다음에는 시캠 2019라는 탭에서는 뭐 웰컴 메시지 같은 거 있고 오버뷰, 그 다음에 베뉴, 그 다음에 뭐 플로어 플랜, 뭐 이런 거 베뉴나 플로어 플랜은 이제 이제 현장에 왔을 때 장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세션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오거나이징 커미티나 사이언티픽 커미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저의 클라이언트 분들이죠. 의사 선생님들의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뭐 스폰서십 익스히비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후원사들의 전시 부스 위치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많이 줘야 되겠죠. 우리 혹시 모터쇼 가보신 분 계세요? 모터쇼나 아니면은 박람회 같은 것도 가보면 이렇게 목걸이 명찰을 받고 딱 들어가면은 눈앞에 크게 팍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런 데가 돈을 제일 많이 낸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보통 독립부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땅을 한 12칸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12칸을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지어.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가 막 자기네가 막
뭐 나무도 갖다 놓고 뭐 멋있는 쇼파도 막 빌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것도 들었고 이런 것도 들었고 하고 한참을 걸어서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쬐끄만한 이렇게 스댕 같은 걸로 부스가 이렇게 쬐끄맣게 간판도 잘 모르겠고 배너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놔져 있고 이런 부스들이 이제 막 나오죠. 그런 부스들이 이제 기본 부스들. 이제 실버에도 들어가지 않는 일반 전시 부스들, 뭐 이런 이제 부스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레이아웃 같은 거를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을 저희가 주로 하진 않지만 뭐 어떤 세션을 어디다 배치할 건지, 무슨 세션을 여기다 놔야 사람들이 이걸 듣고 여기로 바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동선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짜고, 그 다음에 뭐 연사 초청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초청장도 보내고 초청 조건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발표 자료도 받고 연사들 홍보하려면 연사 사진도 필요하니까 사진도 달라고 하고 자 너 그러면은 몇 박 잘 거야? 뭐 나 며칠부터 며칠까지 잘래? 그거 알려줘. 그러면 숙박도 우리가 예약을 해주고 뭐 우리 투어 1, 투어 코스 1, 투어 코스 2, 투어 코스 3 있는데 어디 갈래? 그럼 투어 코스도 예약해주고 항공권도 예약해주고 너 혹시 못 먹는 음식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도 미리 받아서 준비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교 행사 기획 같은 것도 하고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뭐 초록 접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 대한 거고요. 논문을 영어로 풀페이퍼라고 부르는데 초록은 그 전체 논문을 짧게 요약한 거, 한 페이지를 요약한 거를 이제 초록이라고 불러서 풀페이퍼를 내는 학술대는 많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다 안 읽어도 네가 어떤 계기로 연구를 했고 어떻게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온 거야. 그것만 빨리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서 보통 초록 접수를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정보들은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참고차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 서울의 4월은 날씨가 어떻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챙겨오도록 이렇게 뭐 서울은 화폐가 어떻고 1,000원은 약 얼마야 달러로 뭐 이런 거 그런 정보들 이제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기자 발급 문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게시판에는 아까 말했던 왓츠뉴 같은 거나 아니면 작년 재작년 사진들 그런 거 이제 넣어놔요. 언제 뭐 개최를 어디서 저희는 브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합니다. 워커힐 호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운영 요원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 없으세요? 있으세요? 많진 않으시네요. 아마 뭐 이제 마이스 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운영요원 하시게 되면 많이 가보실 거예요. 많이 가보실 텐데 굉장히 길이 복잡해요. 워커힐 호텔은 막 건물이 여러 개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길이 복잡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뭐 C캠 소위 말하는 오행시예요. 오행시. 저희 선생님들이 또 이런 것도 좋아하셔가지고 오행시 뭐 의미부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행시 이제 지어놓은 거고요. 저 옆에가 이제 플로어 플랜이에요. 플로어 플랜은 모든 참가자들한테 꼭 제공해야 하는 정보예요.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힐 호텔은 길이 좀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지도를 잘 그려놔야 저희를 안 괴롭혀요. 현장에서. 안 그러면 정말 길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뭐 보시면은 왜 길이 헷갈리냐면은 그랜드 워커힐이 있고 가운데는 4층짜리 컨벤션 센터라는 건물이 있고 그 옆에는 비스타 호텔, 요새 그 옛날에 W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미묘하게 이어져 있어요. 세 건물이 다. 그래서 내가 일단 어느 건물에 있는지 잘 몰라요. 참가자들이. 그리고 뭐 1층인지 지하 1층인지도 막 헷갈리고 지하 2층인지 지하 3층인지 헷갈려.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심혈을 그려서 그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 1층에는 뭐 저런 익스히비션 센터라든지 뭐 작은 세션룸들이 있다, 스피커스 라운지가 여기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어 플랜이라는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프로그램 에러 글란스라고 해가지고 한눈에 프로그램 보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일자별로, 방별로 저희는 큰 편의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방을 한 9개 정도 씁니다. 세션 방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들에 각 방들에 어떤 세션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소개해 놓은 거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인바이티드 스피커들에 대한 정보예요. 저 사진을 저희가 일일이 받아서 일일이 다 도끼를 땄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고요. 보시면은 저 위에 저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이콘이에요. 아까 저희 키비주얼에서 보셨죠? 그 아이콘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분비 학회는 그 학 특징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왜냐면은 당뇨 전문가는 당뇨 세션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색깔을 다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초청된 연사들도 색깔을 다 다르게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 저 노란색 뼈를 누르면 뼈 관련된 사람만 나와요 밑에. 그러면 뼈 관련된 연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필터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따놨고요. 이게 이제 초록 제출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영문 표현 같은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요한 날짜들이 있고 밑에 뭐 어떤 카테고리로 받을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록 페이지고요. 등록 페이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얼마인지겠죠. 얼마인지 적혀 있는 거고 뭐 보시면은 위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 풀데이가 있고 원데이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은 매일매일 못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바빠서 병원이 바빠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원데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뭐 메디컬 닥터 그러니까 뭐 교수급 선생님들이냐 아니면 그냥 뭐 인턴 레지던트는 학생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은 등록비를 싸게 해주죠. 보통 미리 등록하면 싸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온사이트 하면은 현장에서 등록을 하면 좀 비싸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소셜 프로그램 뭐 웰컴 리셉션이랑 갈라 디너도 저희가 했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저 실제로 다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밥을 몇 개 시킬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밥을 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볼게요. 저 25,000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25,000원이거든요. 갈라 디너가. 사실은 호텔에서 먹는 저녁이 25,000원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싼데 이렇게 금액을 개런티 해놓는 이유는 실제 참가자 수와 가장 가깝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갈라디나 올 거야 안 올 거야? 웰컴 세션 올 거야 안 올 거야를 등록할 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으니까 와라고 하면 200명이 올지 300명이 올지 몰라요. 근데 올 거야 안 올 거야? 해도 물론 바뀌죠. 현장에서 바뀌는데 그 숫자가 조금 그나마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때 받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뭐 useful info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 뭐 우리 한국은 업무 시간이 어떤지, 그다음에 useful 웹사이트는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핸드폰 로밍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국제 대회를 하다 보면 비자 문제가 사실 되게 많이 좀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국에 올 수 있는 국가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비자를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뭐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한 번은 보통은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주로 불법 체류를 위해서 학술대회에 참여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한테 그런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내가 너네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공식 초청장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메일이 오면서 니네가 우리를 초청했다는 그 증거야 하면서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메일이 저희 회사에서 이 행사 말고 또 다른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메일이 정확하게 절반은 우리 거고 밑에 절반은 우리 옆팀 거를 짜집기를 했더라고요. 짜집기도 좀 이쁘게 하지. 너무 티가 나게. 그걸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와서 자 이거 봐. 이게 네가 나를 초대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뭐 너네 뭐 장애 직인이나 뭐 오피셜한 레터 초청 레터를 나한테 빨리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서류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보낸 적 없어. 너한테 인비테이션을 줄 수 없어. 라고 회신을 하면 회신하는 순간 매일 전화가 와요. 우리한테. 나 누군데 지금 왜 레터 안 보내줘? 나 지금 당장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은 이건 제가 겪었던 일은 아닌데 저희 선배님이 겪었던 일인데 그게 정확하게 필터링이 안 돼서 왔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학술 대회를 참여하려고 한 건 아니고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제주도였는데 제주도까지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세관에서 잡혔어요. 대한민국 세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나게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잡혔는데 잡힌 이유가 이 사람은 의사의 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손이 너무나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일을 이제 많이 하신 그런 분이고 딱 봐도 이 사람은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 세관에서 다 알아요. 진짜 너무 그런 사람들 많이 보니까 세관에서 질문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유도신문 몇 개 하면 거의 대부분 걸린대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거기서 강제 송환 조치가 돼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사실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또 다른 행사 할 때는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잡혔어요. 그 사람이 한 4명 정도 그분들도 아프리카 분들이셨는데 잡혀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우리 지금 그리고 막 자꾸 정부 기관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리고 구글링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제가 특정 국가에 뭐가 있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 탄자니아다. 그러면 나는 탄자니아 보건복지부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탄자니아 보건복지부 장관 명함 같은 거 자꾸 보내줘요. 근데 그런 거 사실 구글링 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혹은 뭐 서명 같은 거 이런 거 막 되게 밉게 막 잘라가지고 그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 없어. 그럼 네 여권 사본이랑 같이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런 일을 워낙 많이 겪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저희가 혹여나 뚫려도 대한민국 생활에서 많이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재작년 데이터예요. 서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이 높습니다. 네. 국제회의 UIA라고 유니언 의료기의 약자예요. 네. 여기에서 매년 이걸 발표해요. 국제회의 통계 보고서라는 걸 발표해요. 서울이 2017년에 어떤 도시가 가장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했는지를 조사해서 2018년에 발표한 거예요. 서울이 3위예요. 서울이 3위고 지금 뭐 저기 위에 제가 신문 기사를 긁어왔는데 뭐 역대 최대 성과다. 뭐 대외적인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입증이 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통 6월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거를 좀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이 혹시 몇 위를 했을까요? 1등 2위 했습니다. 2위. 2018년에. 그리고 서울은 그럼 몇 위 했을까요? 1등 1등? 3등? 서울은 3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도 3등 했고 2018년에도 3등을 했어요. 똑같네요. 1위는 재작년에도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브리셀. 사실 제가 준비해왔던 영상이 싱가포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싱가포르 사실 되게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시국가잖아요. 그리고 진짜 쬐끄맣고 거의 뭐 먹을 것도 사는 나라인데 진짜 그 저력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싱가포르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하는 게 근데 사실 그 마리나 베이 샌즈 인근에 워낙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긴 해요. 또 좁아서 많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거기가 너무 되게 큰 컴플렉스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뭐 사실 브뤼셀은 뭐 인근의 유럽 국가들의 워낙 국제기구 본사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회의를 할 건덕지가 워낙 많겠죠. 그런 여러 그 경쟁 도시들을 제치고 서울이 그래도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되게 크고 작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오신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지하철, 택시, 버스 뭐 이거는 좀 약간 좀 비약일 수 있지만
예,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워낙 일반 관광객도 많지만 마이스에 참여하려고 오는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한국에 정말 많고 그리고 온 김에 관광을 하고 가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그 나비 효과 같은 거죠? 이런 식의 영향을 다 미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외국인 참가자들이. 그래서 뭐 정말 교통 같은 거 당연히 이용하실 거고 면세점 로드샵 이건 뭐 중국인 참가자만 몇 명 와도 이미 뭐 로드샵은 아시죠? 명동 이런 데 가면은 뭐 중국 로드샵에서 진짜 엄청 다 사가시잖아요. 면세점도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뭐 공연 같은 거 엔터테인먼트 당연하죠. 이것도 저희가 실제로 만찬 때 섭외를 하기도 하고 공연팀 분들을 아니면은 모시고 가서 보기도 해요. 뭐 넘버블 퍼포먼스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컨벤션 센터 유니크 베뉴는 당연하고 뭐 예를 들어 유니크 베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뭐 세빛둥둥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강에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가고 아니면은 뭐 민속박물관 이런 데서도 만찬을 저희 가끔 해요. 그러면은 막 뒤에 막 한옥 같은 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하시고 아니면 남산에 있는 여기 근처죠? 한국의 집 뭐 그런 데서도 뭐 만찬이나 공연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 뭐 레스토랑, 카페, 푸드트럭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푸드트럭 같은 것도 뭐 단순히 컨퍼런스 아니라 이벤트 같은 거 하면 푸드트럭 엄청 많이 오잖아요. 뭐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놀이동산 박물관도 당연히 그럴 거고 관광 서비스 고궁 뭐 관광 서비스 이거는 뭐 거의 뭐 필수죠. 다 가시니까. 그리고 뭐 도시민박, 게스트하우스, 호텔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게 크게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굉장히 티는 안 나지만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를 꼭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였는데 제가 행사를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나랑 그 접점으로 만난 사람 불친절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억이 다 안 좋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마이스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마이스 산업 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분들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참가자분들, 뭐 연사분들, VF분들하고 가장 접점으로 만나는 게 저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사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마이스에 대한 검색해보면 뭐 미인간, 외교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참가자들이 행사가 끝나면 레터가 땡스 레터 같은 거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마웠다. 너네가 그 오거나이징을 잘해서 우리가 너무 즐거웠다. 이런 메일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클라이언트나 주최기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로 스텝, 뭐 저나 뭐 잘 응대를 했던 스태프분들에 대한 인상일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를 물어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얘기해줬다. 내가 가방을 잊어버렸었는데 너무 내 일처럼 도와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업계에서 뭐 일을 하신다든지 운영요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참가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자들 자료를 모두 받아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1번 글쎄요. 2번 네, 발표 자료요. 3번 제가 정확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발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정답은 3번, 4번 둘 다예요. 네, 3번, 4번 둘 다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발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사전에 정책이 다 정리가 돼서 담당자님이 공지를 해줬어요. 참가자들이 발표 자료를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숙제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따로 전달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3번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2번에 한번 볼게요. 2번은 민간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서술하시오예요. 자, 참가자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참가자가 기념품 하나만 더 주세요. 자기 이미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분께 한 개만 제공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기 뒤에 많이 있네. 하나만 더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완전 당황하겠죠? 살짝 몰래 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기념품 수량이 부족해서요 라고 하고 뒤에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혹시 내가 말해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수량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다음 분들 위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남으면은 다시 드릴 수 있게 한참 있다가 나중에 좀 와주세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안 오고 절반은 와요. 오면은 어떡하죠?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아니 나중에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막 이러거든요. 어떡하죠?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십니다. 대부분. 예. 이게 어떤 저의 꿀팁.